지금 우리는 평면도형의 성질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N각형의 내각, 그 다음 외곽과 관련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각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만 이 대각선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각선이 뭔지 정리를 해보면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은 뭘까요? 그게 변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 육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육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꼭지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하는 두 꼭지점이라는 것은 결국 요점과 요점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이게 변이 되는 거고요.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들을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이 점과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은 요점이겠죠? 혹은 요점, 혹은 요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즉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이 바로 육각형의 대각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N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은 총 몇 개겠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 요 꼭지점 하나에 대해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이면 꼭지점이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과 이웃해 있는 꼭지점이 2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거나 요렇게 연결하면 이건 변이 되는 거지 대각선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하면 3개밖에는 안 됩니다. 이 3개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기 자신 제외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한 두 꼭지점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육각형에서 꼭지점 3개가 제외되고 나면 이 꼭지점과 연결할 수 있는 꼭지점은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가 있냐면 600이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웃해 있는 두 꼭지점, 요걸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제외시킨 나머지들과만 연결이 가능해서 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600이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꼭지점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도 3개란 뜻이에요. 대각선은 이렇게 3개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각각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가 총 3개씩이니까 꼭지점이 6개 있다면 여기다 6만 곱해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여기 꼭지점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A, B, C, D, E, F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A에서 그을 수 있는 선분, 즉 대각선은 AE도 있고요, AD도 있고요, AC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지점 C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누가 있냐 하면요, CA가 있고요, 그 다음에 CF가 있고요, 그 다음은 CE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선분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 하면 선분 AC나 선분 CA는 똑같은 선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AC와 CA가 나타내는 선분은 동일한 선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면 하나의 선분을 몇 번 카운트한 거예요? 한 번 세고 2번 생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각선이 2번씩 세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A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E 대각선은 언제 꼭지점 E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셀 때 이 A가 또 한 번 카운트 되겠죠. 또 세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카운트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모든 대각선이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면 2번씩 세어집니다. 그죠? AD도 마찬가지예요. D를
D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얘기할 때 DA를 요 안에 DA까지 지금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를 세면 모든 대각선이 자 AD라는 대각선을 생각해보면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생각할 때 한 번 더해지고 꼭지점 D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생각할 때 또 한 번 더해져서 두 번씩 더해지니까 이 값을 얼마로 나눠야 되겠구나. 이 값을 2로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요. 6 빼기 3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인데 꼭지점이 6개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모든 대각선이 두 번씩 세졌기 때문에 2로 나누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총 몇 개다? 9개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릴 수 있는 모든 대각선들을 그려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CA는 이미 그었으니까 안 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D하고 F 요렇게 연결하면 됐죠? 그 다음에 E에서는 이미 3개가 다 그어졌고요. F에서도 이미 3개가 다 그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빨간 거 3개, 초록색 3개, 그 다음에 주황색 하나, 둘, 3개. 그래서 총 9개를 그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볼까요? 우리 팔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팔각형은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이 색깔을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까맣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걸 까맣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볼까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 빼고 이웃한 2개를 뺍니다. 그래서 그을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팔각형을 보는 거니까 팔각형의 꼭지점 하나에 대해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자기 자신 꼭지점 빼고 이웃한 2개의 꼭지점 빼. 그래서 3개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 하나에서는 5개씩을 그을 수가 있는데 이런 꼭지점이 총 8개가 있으니까 8을 곱해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의 대각선이 요 꼭지점에 대해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일 때 한 번 더해지고 개수가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에 대해서 그을 수 있는 그 대각선에서 또 한 번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씩 우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요걸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20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N각형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N각형 꼭지점 하나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에서 몇 개를 빼야 됩니까? 3개를 빼야 됩니다. 그죠? 그 3개는 자기 자신 꼭지점 빼고요. 나와 이웃에 있는 꼭지점 2개, 그렇게 3개를 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꼭지점 하나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n 빼기 3개인데 그런 꼭지점이 지금 n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대각선의 개수를 세면 모든 대각선이 2번씩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기 2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 하면 N각형 대각선의 개수가 돼요. N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곰곰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요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식이라고 해서 그냥 공식만 딸랑 외우시면 안 됩니다. 공식을 외우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식을 까먹었으면 맞다. 꼭지점 하나에서 그을 수 있는 게 얘를 빼고 나머지 n-3개에 대해서 그을 수가 있었지? 근데 꼭지점이 n개가 있네. n을 곱해주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대각선 하나가 이쪽에서 한 번 더해지고 이쪽에서 한 번 더해지니까 2번이 더해지는구나. 그럼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공식을 유도해내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공식을 외운 사람과 공식을 그냥 외운 사람은
혹시 나중에 공식을 까먹었을 때 한 사람은 그걸 유도해내고요.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포기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과정, 어떻게 해서 요런 식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반드시 이해한 후에 그리고 공식까지 외워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